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힐링 서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창밖을 보니 계절이 어느덧 깊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날의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희망에 차 있던 젊은 날을 지나 뜨거운 여름날처럼 치열하게 일하고 가정을 지켰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을 혹은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지나온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이 곧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아는 사람이 적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여겼지요. 그래서 싫은 사람에게도 억지로 웃어 보이고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인맥을 넓히려 애썼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고 멍드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보니 어떤가요? 그 많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가득한데 정작 오늘 입고 나갈 만한 편안한 옷은 몇 벌 없는 것처럼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부는 수백 명으로 꽉 차 있는데 정작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혹은 몸이 아파 서러울 때 편하게 전화해서 하소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 친구는 그림자와 같다. 태양이 비추고 날이 좋을 때는 내 몸에 딱 붙어 떠나지 않지만 어둠이 드리우고 그늘이 지면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집안 정리를 할 때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려야 새 물건을 들일 공간이 생기듯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상처만 주는 인연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정작 나에게 평온과 복을 가져다 줄 귀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쁜 인연들이 내 말년의 운을 막고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와 고전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어서 곁에 두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년의 복을 깎아먹는 사람 유형 3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옛 이야기를 듣듯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 즉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차 한 잔 마실 새도 없이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누구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더라. 누구네 집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한다더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비밀을 듣는 것은 인간의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공유한다는 착각에 그 사람과 내가 아주 특별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맞장구를 치며 같이 험담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침을 튀기며 남의 흉을 보는 그 사람은 과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내 앞에서 남의 흉을 보는 그 입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내 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자 고칠 수 없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의 비밀이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가벼운 안주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헐레벌떡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친구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청년의 말을 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기 전에 3가지 채로 그 말을 걸러보았는가? 청년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3가지 채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의 채다. 내가 지금 하려는 그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청년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도 건너 들은 이야기라 확실한지는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번째는 선의의 채다. 그 이야기가 내 친구에게 좋은 내용이냐?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이야기이고 흉보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3번째는 유익의 채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나 너에게나 꼭 필요한 유익한 이야기냐?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딱히 유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고 좋은 내용도 아니며 유익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굳이 나에게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입 가벼운 사람들은 이 3가지 채를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악의를 가지고 아무런 쓸모도 없이 퍼뜨립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나의 소중한 가정사, 나의 치부, 내가 감추고 싶었던 아픔들이 어느새 동네방네 퍼져나가게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험담을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칼로 찌르면 한 사람만 다치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하는 당사자,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무거워야 귀티가 납니다. 남의 말을 옮기지 않고 내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만약 주변에 남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맞장구 치지 마시고 그저 빙그레 웃으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십시오. 내 귀를 더럽히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을 맑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즉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1년, 2년이 지나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야, 잘 지내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고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야 할 때
자신이 하는 보험 실적을 채워야 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혹은 자신이 심심하고 외로워서 시간을 때워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들은 항상 자신의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나의 안부나 나의 건강, 나의 상황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단일 뿐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약한 시니어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오죽하면 나한테 연락했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나 하는 생각에 부탁을 들어줍니다. 쌈짓돈을 꺼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그들의 지루한 하소연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로움에 떨 때, 정말 급하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에 서운함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돈 지갑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또 다른 말로는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계절이 따뜻하고 좋을 때,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들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아주 많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친구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피가 묻은 옷을 입히고 한밤중에 친구들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좀 숨겨달라고 부탁하게 한 것이지요. 평소간도 쓸개도 빼줄 것 같던 친구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한 친구만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히며 숨겨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돈을 보고 모여든 가짜 친구들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껴주는 진짜 친구의 차이를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웃음을 파는 사람은 가면을 쓴 장사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정을 이용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용당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됩니다. 이런 자괴감은 우리의 노년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례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나이 들어서 나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절하는 방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렵겠네. 내 사정이 여의치 않네 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라면 그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계산적인 관계라면 그 거절 한 번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차라리 떨어져 나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 오지 않는 사람. 만나고 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 그런 인연은 이제 과감하게 놓아주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굳이 무거운 짐 같은 인연까지 짊어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표정은 늘 어둡고 그늘져 있으며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남 탓, 세상 탓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늙으면 죽어야지. 사는 게 지옥이야.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다 도둑놈들이야.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이 말세야. 정치는 왜 이 모양이고 경제는 왜 이 꼴이야. 희망이 없어. 물론 늙어가는 것이 서글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프고 사는 게 팍팍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퍼집니다. 나는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을 보고 웃었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신세한탄과 욕설을 듣고 나면 어떤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아, 인생 참 허무하구나. 사는 게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마치 귤 상자 안에 썩은 귤 하나가 있으면 옆에 있는 싱싱한 귤까지 금방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 친구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우리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냐. 어제는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는데 빈말이라도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더라. 밥맛이 꿀맛이네. 이런 게 행복이지.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하는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그래, 우리 아직 살만하다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좋은 기운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텼지만 노년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곧 건강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따라서 아픕니다.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고전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 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란다.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주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마음속 절망의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불평의 쓰레기를 여러분이 받아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짧게 위로하고 바로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런데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요즘 그 드라마 참 재미있더라. 날씨가 좋으니 우리 딴 이야기 하자. 이렇게 해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 웃으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좋은 말만 듣고 예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을, 과거를 한탄하는 사람보다는 내일의 소박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말년을 복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입이 가벼운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에너지, 뱀파이어.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다 쳐내고 나면 결국 나 혼자 남는 게 아닐까? 친구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온다. 남과 어울리려 억지로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직 혼자일 때만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의 시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나 자신을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더 신경 썼습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나쁜 인연으로 북적이는 시장통 같은 인생보다는 혼자라도 고요하고 향기로운 정원 같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어야 맑아지듯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빈 찻잔에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있듯이 나쁜 인연을 비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니까요. 책을 읽으며 옛 성현과 대화하고 산책하며 자연과 대화하고 명상하며 내면의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긍정 확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먼 산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여러분을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헛된 인연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긍정과 감사의 에너지만을 내 안에 채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으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의 말년은 지혜와 평온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인간관계로 인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밤하늘의 어둠 속으로 훌을 날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산뜻한 마음으로 눈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힐링 서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